시간의 쏙, 내 맘의 쏙. 전북은행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콜택시에서 내리던 60대 장애인이 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앞 도로. 지난 3일 오전 장애인 콜택시에서 내리던 60대 장애인이 타고 온 콜택시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에서 콜택시 운전사는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문이 열린 채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뒤에 있던 트럭에 길을 비켜주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승객은 다시 후진을 하던 콜택시에 깔려 숨졌습니다. 뒤에서 이제 트럭이 빠방거리는가 봐.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빠방거리니까 차를 빨리 빼달라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는가 봐요. 숨진 장애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해 평소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복지관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가 다리 조금씩 끌고 다닌다. 계단 내리막길 그런 거는 공 잡고 올라가고 공 잡고 내려오고 그 정도.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쓰러지지 않도록 운전자가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의 규정도 운전자가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지점까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새만금 핵심 지구가 될 수변도시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에 사람이 거주하는 첫 도시로 주거단지는 물론 관광 레저와 휴식 공간이 한데 조성될 예정인데요. 최근 군산시가 수변도시 예정지를 항만 배후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천경석 기자입니다. 모두 200만 평에 4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역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3배에 가까운 이곳은 지난해 매립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주거단지는 물론 국제학교와 국제업무지구, 의료단지와 관광레저단지까지 한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분양 일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라면은 아마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봄부터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분양부터 착공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2028년부터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변도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 스마트 수변도시 자리를 신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수변도시 예정지 앞에 신항만이 있는 만큼 이곳을 거주단지보다는 항만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창고 등 배후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 항만의 먼지나 뭐 소음이나 이런 오염도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이쪽 수변도시로 올 거라 이쪽 수변도시는 거주의 도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군산시는 이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해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앞두고 관할권 문제에 이어 수변도시 위치 문제가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군산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하는 선유도의 놀이시설이 반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유일한 놀이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하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군산시가 47억 원을 들여 만든 짚라인입니다. 45m 높이의 타워에서 로프를 타고 700m를 활강하는 놀이시설인데 연간 이용객이 6만여 명에 이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감소가 됐는데 우리의 꽂힌 짚라인이 멈추는 바람에 상인들이 느끼는 건 한 3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운영이 중단된 건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과거 이 시설을 운영했던 A업체를 새 위탁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위탁사업자인 B업체가 과거 A업체가 짚라인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금 600만 원을 환수처분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군산시는 법률 자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까지 감사에 나서면서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하려는 과정에 또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판단한 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즐길 거리가 부족한 선유도의 유일한 레저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관광철 특수도 누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각종 현안 수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등에 대해 묻자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테니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현재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구속 기소하고 신영대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정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 2명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지난 7일 사고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작업 중지 권고 기간이었던 4일에서 6일 사이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된 배관의 연결 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와 공장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책임자에게 엄격히 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선 지 어느덧 만 석 달이 다 돼갑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내일까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학사 운영 계획을 내도록 요청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전북대 의과대학입니다.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한 달이나 개강이 늦어진 만큼 대면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참가자가 없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재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야 개강한 원광대 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학기제 시스템으로는 이미 집단 유급 사태의 데드라인을 넘어선 상황. 두 대학은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모두 없애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쉬지 않고 수업을 몰아서 해서 1년치 최소 수업 일수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학년제도 학생들이 계속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년제로 하게 되면은 7, 8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겠죠. 결국 교육의 질은 무시하고라도 집단 유급 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100% 정상 수업에 비교하면 쉽지 않겠죠. 의대생들이 교실을 벗어난 지 석 달째.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학 측이 애를 태우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에 재개되면서 전북 방문 시기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아직 민생토론회를 갖지 못한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에서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과 경제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브랜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지나 유물의 76%가 전북에 소재해 있다며 지역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성계 관련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광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복합 문화시설 건립과 연구기관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북산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유럽연합이 28년 만에 축산물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림의 삼계탕 7.2톤을 처음으로 독일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다양한 도내 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도록 업체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94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춘향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확대 운영됩니다. 임실 옥정호에서는 작약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이달 중순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군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 춘향제는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안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민속씨름대회와 춘향 국악대전이 진행되고 백종원 씨가 지역 농산물로 개발한 음식도 선보입니다. 오는 15일에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가 펼쳐집니다. 내국인 27명과 함께 5명의 외국인과 교민, 해외 유학생이 전통미를 겨룰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94회 춘향제에 많이 오셔서 전통과 현재가 화려하게 조화를 이룬 남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의 작약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5만 4천 그루에 이르는 작약꽃은 이달 중순쯤 절정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지금 만개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안군이 전주 대자인병원과 손을 잡고 국내외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미용 성형 등 의료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의료 관광 상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오는 20일부터 4월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장수군의 주소지를 둔 업체로 품목에 제한 없이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장수군 천천면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70대 여성 공공근로자 A씨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잡초를 뽑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과 1톤급 레저 선박이 충돌해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강한 햇빛 때문에 레저 선박을 보지 못했다는 낚시어선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에 역대 최다인 3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4회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38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원산업 박람회에는 138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정원용품을 선보였고 21개의 정원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금융 모델과 디지털 농생명 금융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금융허브 발전 전략과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보고회에선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금융 중심지를 비전으로 정하고 자산 운용 기반 확장과 기후 에너지, 디지털 농생명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허브 발전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남원과 순창의 낮 기온이 23도, 정읍은 2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10에서 40mm입니다.